세월호 참사 113일 만에 이루어진 전격 합의 관련된 소식 두 전직 의원과 함께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영환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학진 전 의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저희들이 다룰 주제가 바로 어제 합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박영선 비대위원장, 박영선 원내대표의 결단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해서 아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외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상식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타협과 양보 속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양 당내의 강경파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내줬느냐? 그렇죠. 왜 이것을 내줬느냐?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오로한 나심게임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의회주의 내에서는 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절대선, 절대 정의를 어느 한 정치 세력이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건 군사 독재 시절을 가능했던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의회 내에서는 주고받고 그러면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상식선에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물론 유가족 측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전체적인 그 여야의 권력관계, 특히 또 여권 내에서는 유가족들의 주장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아마 이완구 대표도 그런 것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주고받고 양보 타협 속에서 상식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가 합의를 본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이 세월호 특별법 하자고 하는 게 기본 취지가 가장 중요한 게 진상 규명이거든요. 예. 어떻게 돼서 수백 명이 우리가 이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수장이 될 수 있었는가? 예.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진상 규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상이 규명되고 난 다음에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제 이런 건데. 유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특히 유족들은 지금 벌써 한 20 며칠째 이제 단식 농성들 하고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유포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보상 배상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물타기하고 초점을 흐리고 하는데 제가 전에 듣기에는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진상 규명이에요. 근데 예. 관련 그림을 좀 죄송합니다. 네. 관련 그림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관련 없는 화면이 자꾸 나가고 있네요. 예. 어제 그 여야가 합의를 본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수사권 조사권 문제 아닙니까? 수사권 조사권을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게 유족과 그동안의 야당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특검 추천위에서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특검으로 이제 지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왜 결정적으로 이 문제냐? 왜 자꾸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도 이의제의가 나오고 유족들도 실망했다, 배반당했다 이 얘기 나오는 거는 이 조사를 하고 이 수사권을 달라고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수사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은 그 특검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거의 특검들이요 사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한 예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 조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제 물론 합의를 봤지만 상당히 예. 그렇게 해서 반발을 알겠습니다.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더 잠시 뒤에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요. 네. 저희들이 일단 정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계속 얘기 나누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들이 반대한 이유, 장민정 앵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을 줄 것이냐, 유족을 참여시킬 것이냐였습니다. 자,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자료 제출권과 동행명령권만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사는 수사권을 가진 특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3명을 유가족 대표가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수사권에서는 야당이, 유가족 참여에서는 여당이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유가족들의 분위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 유가족을 2번, 3번 죽이는 그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국회나 의원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까? 진실을 밝힐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네, 지금 들으셨듯이 핵심 이유는 수사권입니다. 2달짜리 특검이, 그것도 특별검사 2명 가운데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권력기관 수사를 제대로 할지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한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또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3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특별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수사권과 관련된 주장이 한번 줄어들어서 특검 임명권이라도 갖자 했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이 갖게 됐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특검이 과연 제대로 된 특별검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처음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것은 그럼 너무 무리한 거였죠. 그건 한국의 헌법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예. 만에 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 기소권, 재판권까지 달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한국의 그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무리하지 않고 이제 특검으로 주장을 들어섰는데, 현 또 특검은 그렇습니다. 이번이 이런 일에 대비해서 특검 상설화를 시켰고 그 첫 번째 적용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특검을 만들 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특검 추천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한국 사회 기존 시스템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것도 한국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동안 제도를 못 믿겠다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진상조사도 그렇습니다. 현재 진상조사위는 야당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돼 있다고 다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이제 문학진 선배께서 이제 특검이 그동안 성과를 못 누렸다,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특검은 대부분 수사가 완료된 뒤에 정치적인 쟁점화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수사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 예. 이번 건도 특검이 이제 조사를 하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선례를 비춰본다면은 이미 이 사건은 특히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사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은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청와대에 뭘 따지겠다는 건데 그건 상당히 정치적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물론 최대한 다 노력을 해서 국민들, 특히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점이라든지 진상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특검도 현재까지 해온 걸 비춰본다면은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지금 여야 원내대표 만나는 장면 나왔는데요. 협상 전의 분위기와 협상 후의 분위기가 조금 달랐답니다. 자, 협상 전에는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두 분이 아주 경론을 펼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 보십시오. 지금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했는데 다음 사진 보시죠.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뒤에는 이렇게 두 원내대표,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박영선 원내대표를 안내하면서 회견장을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두고 당내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래 좀 이렇게 좀 약간 강성이었고 워낙 원칙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인데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아까 안 의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에 주는 게 이제 법률 체계, 헌법 체계를 흔든다. 이걸 이제 줄곧 새누리당이 주장을 했는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률 체계가 흔들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진상조사위가 수사권 가진 거.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야당에서 처음에 수사권, 기소권 다 주장을 하다가 기소권은 뺐어요. 예. 수사권만요 달라. 그 이유는요,
이 국정조사 이제 얼마 전에 있을 때 세월호 국정조사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때 이 청와대에다가 야당에서 요구한 그 자료가 뭐 수십 건 됩니다. 정확한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청와대가 정작 자료 제출한 거는 10건도 안 돼요. 뭐 거의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그냥 뭐 동행명령권 뭐 이렇게 굉장히 약화된 권한을 가지고 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 그 한간에 지금 무슨 일본 어떤 신문까지 뭐 나서가지고 대통령의 4월 16일 당일의 그 행적에 대해서 뭐 이상한 소문이 지금 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이 청와대가 대통령이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날 행적에 대해서 야당에서 4월 16일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일이었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때가 세월호 막 가라앉아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경호실 일지 내놓으라는데 아직도 안 내놓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이런 핵심적인 의혹 사항들을 이건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자막 빼죠. 전격 합의로 바뀌었군요. 일단 저희들은 그 결단이냐 아니냐는 박영수 원내대표 얘기로 가려고 했는데 두 분 얘기가 이쪽이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 특히 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다시 바꾸기는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근데 아마 어제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야 대표가, 원내대표가 좀 합의를 봤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예를 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당내에 돌아와서 예를 들면 의원총회에서 이 추인을 받게끔 돼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오늘 정치 일정은 난 모르겠는데 의원총회를 열어서 만약에 이거는 정말 너무 양보했다 이런 그 합의사항 가지고 수사권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다 빼고 이게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다수의 의견으로 의총에서 나오면 그렇다면 추인받기가 쉽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질문 거기에 대한 그 반론 기회 드리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산케이 신문 얘기도 하셨는데 그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얘기는 워낙에 청와대 대응이 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 잠깐만 한국 사회가 좀 이 세월호 사건 무슨 사건 터지면 괴담 문화, 유언비어 문화에 너무 민감합니다. 산케이라는 제가 알고 있는 일본에서도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 않는 우익 아주 극우 신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독도 문제 나오면 항상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번 아사히 신문에서 위안부에 대해서 옹호하니까 공격하는 아주 일본 내에서 지식인들 보지 않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런 신문에서 한국에서에 있었던 그 몇 시간에 청와대에 있었던 걸 가지고 유언비어성, 괴담성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국에서 그걸 가지고 또 아주 화들짝 보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 옛날 산케이에 무슨 지국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난을 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 그 당시 국정원, 요즘 국정원이지만 그 당시 안기부에서 산케이에 있는 한국 지부 누가 말도 안 되는 보도 하나 줍니다. 산케이에서 보도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 언론이 테드에서 보도. 그런 시스템에 이용됐던 그런 신문입니다. 물론 산케이 신문이 지금 저 말을 보고 저한테 무슨 소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신문의 보도를 가지고 우리가 놀라는 게 이게 우습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국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다음에 듣고요. 이제 야권 내에서 지금 사실 여야 대표가 지금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야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일부 강경파가 반대를 해가지고 엎어진다. 그럼 여야 협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만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그동안 해왔던 거 보면은 의원총회에서 강경파 몇 명이 들고 나서 엎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온건파 중도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을 말을 못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야당의 선명성적인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대표의 권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대표하지. 이게 그동안은 여야 관계에서 야당이 국회를 발목을 잡는,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거기 두 분 그냥 30초씩 드릴게요. 서로 그러면 질문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낫겠습니다. 뭐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요. 우선 첫째 그럼 원내대표, 당대표, 원내대표 협상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그 뭐냐, 의원들이 다 대표하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과거에 한나라당도 그런 얘기가 많았고, 그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 경우에는 이 세월호 특별법에 중언부언하지만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재발한다. 이게 전 국민적 인식입니다. 그럼 특별법이 제대로 돼야 한다. 그러려면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권한 없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강력하게 당내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유족들이랄지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여론화되면 저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봤더라도 전 수정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안 의원이 그 산케이 신문 얘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특검은 지금 여야 합의에서 또는 특검법을 만든 것 자체가 여야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틀 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겠다. 그럼 한국 전체 시스템을 다 무시하겠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박영선 대표가 사실 굉장히 저희 여당 내에서 강경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강경파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그렇죠. 나름대로 합의했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협상에 나설 때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 국가의 입장, 전체 사회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또 강경파, 각 당에 있는 강경파들은 자기 당의 당위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 박영선 대표가 뭔가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합의를 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자유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산케이 신문 얘기 좀 산케이 하시고 싶은 신문 것 아까 같은데. 우리 또 안원이 했으니까 산케이 신문이 어떤 신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말하자면 극우 성향의 신문인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대통령의 뭐 사생활이라고 여당 의원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했나요? 그다음에 또 뭐 이 국가 안보와 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4월 16일 날 대통령의 낮 시간 7시간인지 8시간인지 그 행적에 대해서 뭐 밝힐 수 없다. 절대 못 밝힌다. 아마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당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일입니다.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 혹시나 무슨 뭐 주말이거나 휴가 중이라면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전쟁이 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산케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잠깐 놓쳤네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대 부수를 자랑한다는 신문이 조선일보죠.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논설위원인가 어떤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뭐 풍문 뭐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해서 그 상대 어떤 사람의 뭐 정윤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실명을 박아서 조선일보가 이만하게 칼럼을 썼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자꾸 이렇게 일파만파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증권가 실질하시는 지금 뭐 말도 못한다 그래. 이거는 진짜 청와대가 나서서 4월 16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다를 밝히면 그 순간 다 이 의혹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호실 일찍 국회에 제출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혹이 일파만파돼. 그것부터 밝혀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여기서 끊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 사안 자체가 과도하게 정치적 공방을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뭐 유가족이나 그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에 정권 퇴진을 하고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권 퇴진할 사안인가?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이제는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이념적인 공방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에 현재 야당이 본래 내놨던 특별법의 주장에 동의하면은 뭐 진보 좌파, 반대하면 우파 이런 식으로 이념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식의 모든 사안이 어느 특별한 사안이 나타났다면 일단 정치적 공방,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세월호 사안이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 사안은 이제는 진상 파악을 할 건 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사회가 밀어 나가기 위해서는 세월호를 넘어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